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향가는 역사를 움직이는 거대한 힘의 노래다. 이러한 향가의 성격을 다시 한번 떠올려 주십시오. 혹시 이 비영란가가 또는 향가가 역사를 움직였을 수도 있거든요. 비영란가는 596년경에 만들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제가 596년에 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596년경 비영란가가 만들어진 직후인 602년에 백제와 신라 간에 대규모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 사실은 뭘 의미하느냐? 신라 선화공주하고 백제 무왕 간에 혼인동맹이 파탄났다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서동요가 파탄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서동요는 두 사람을 붙이려는 작품이었죠. 그런데 이 작품 비영란가는 이 비영란가가 혹시 선화공주와 무왕의 사이를 파탄내지 아니했을까? 혹시 이것이 비영란가가 빚어낸 결과가 아닐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추적법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선덕여왕과 진덕여왕을 끝으로 해서 신라 왕실에서는 성골 혈통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진골 출신이 왕이 됩니다. 김춘추 무열왕이 최초의 진골 출신 왕이 됩니다. 혹시 성골 혈통이 끝나는 게, 단절되는 게 비영란가가 빚어낸 결과가 아닐까? 역사적 결과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찌하든 역사적 의미를 추적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비영란가를 새로 해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는 역추적해서 향가를 해독한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향가는 팔색조와 같은 뜻이 있을 수 있다. 혹시 팔색조와 같이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다른 뜻이 있었던 건 아닐까? 한번 다시 구절구절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역추적법인 것입니다. 첫 구절을 보겠습니다. 성제의 혼이 낳은 아들. 제가 아무리 이건 뜯어봐도요, 다른 뜻이 있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다음 두째 구절로 가겠습니다. 비형랑이 밤마다 월성의 성벽을 넘어 집에서 정자로가 빌고 있다네. 이건 역시 다른 뜻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 구절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날고 뛰어라. 김치 다루는 진흥왕의 손녀들아. 아까하고 내용이 전혀 다르죠. 날고 뛰는 귀신의 무리들 뭐 이런 뜻이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귀중을 진흥왕, 여기서 봐주십시오. 끝에 두자 귀중을 진흥왕의 후손들 이렇게 풀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귀신 귀자 무리중이니까 후손들로 풀 수가 있어요. 그 귀자라는 건 진흥왕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제귀중. 여기서 제자를 앞에서는 김치저로 보았어요. 여기서는 그 보원으로 보았는데 여기서는 노랫말로 보자라는 겁니다. 김치를 다루는 귀신의 즉 진흥왕의 후손들 이렇게 풀 수가 있다는 겁니다. 김치를 다루는 진흥왕의 후손들이니까 뭐겠어요? 진흥왕의 손녀 공주들을 뜻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해석이 맞으려면 한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해요. 진흥왕이 당대에 귀신으로 불렸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귀신의 후손들을 하니까 귀신의 후손들이 누구냐면은 공주들이니까 진흥왕의 후손들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은 진흥왕이 과연 귀신으로 불릴 수 있었겠느냐?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진흥왕은 고구려를 아주 제압하고 백제를 완전히 제압하고 가야까지도 다 제압을 합니다. 그래서 영토를 대대적으로 확장한 왕이죠. 신라인들 입장에서는 또는 그 상대 국가의 입장에서는 진흥왕을 완전히 귀신 같다고 불렀을 것입니다. 넷째 구절을 한번 봐보시죠.
이것도 재미있는 구절이에요. 대를 이어서 호색함을 멈추게 해다오.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서는 이 정이라는 한자를 봐주십시오. 원래 앞에 우리가 풀 때는 정거장 할 때 머무르게 하다 이렇게 풀었습니다. 그런데 머무르게 하다로 풀지 않고 멈추게 하다, 멈추다 이렇게 풀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반대의 뜻이 됩니다. 오래도록 머무르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앞에 오지 않고 스톱해라, 멈추어라 이런 뜻으로 해독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한자의 뜻으로 보아서 호색하는 병이 머무르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호색하는 병을 없게 해달라 이런 뜻으로 해독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진흥왕의 손녀 공주들로부터 들에게 남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해달라 이런 뜻으로 풀이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 작품의 내용이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혹시 천지신명이 비영난가를 이런 공주들에게서 사랑하는 마음을 빼앗아가게 해주세요. 오직 공주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이 들지 않게 해주세요. 정지하게 해주세요. 이런 내용으로 알아듣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공주들에게서 사랑하는 마음을 빼앗아버려 얼음장 같은 여인이 되게 했다. 이것은 저주의 향가가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결과를 보고 거꾸로 보아서 향가를 해독해내는 이런 식의 풀이법을 역추적법이라고 제가 이름 붙였습니다. 만일에 어떤 현상을 보고 역추적법에 의해서 향가를 풀이했더니 두 개가 완전히 일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다면 천지신명이 향가를 그렇게 이해했다는 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향가 해독법은 대담한 가설입니다. 물론 주의 깊은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가설이 맞다면 비영난가는 엄청난 사태를 불러온 작품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비영가는 이러한 해독, 지금 제가 한 해독이 맞다고 한다면 비영난가는 엄청난 사태를 불러온 작품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신라 왕실의 진흥왕의 손녀 공주들이 대를 이어서 여성으로서의 매력은 빵점이고 남자를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마음은 싸늘한 성녀들이고 이랬다라는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진흥왕의 손녀 공주들은 이성에 대한 흥미를 완전히 잃어버렸고 왜? 비영난가에 의해서 남자라고 한다면 송충이 보듯 하였을 것이다. 이랬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여자가 후손을 볼 수 있겠어요? 천지신명이 팔색조같이 여러 개 있을 수 있는 향가의 뜻 중에서 작자의 의도와 완전히 다른 내용으로 향가를 이해할 수 있고 세상을 그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해독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다면 사건이 커지게 됩니다. 신라 공주님들에게 갑자기 큰 난리 불수가 납니다. 비영난가는 공주님들에게는 저주의 향가였던 것입니다. 서동요 이야기도 그중 하나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백제무왕 서동에게 시집가서 섹스를 가르치면서 남녀 교접을 가르치면서 알콩달콩 재미있게 살고 있던 선화공주가 갑자기 친정에서 만들어진 친정 신라에서 만들어진 비영난가 때문에 비영난가의 효과에 의해서 갑자기 성적인 흥미를 잃어버리고 남편 옆에 가려고도 가지 않으려고 하게 되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무왕과의 사이가 돌연 나빠졌고 향가가 비영난가가 나오게 되니까 완전히 이상한 일들이 꼬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 생각으로는 선화공주는 친정으로 가버렸을 겁니다. 왜? 보기 싫은 남자가 있으니까요. 공주는 완전히 얼음이 싸늘해졌어요. 무왕이 완전히 송충이처럼 보였어요. 친정으로 가버렸고 아버지 진평왕이 그래 친정으로 돌아와라 했겠죠. 무왕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멀쩡하던 선화공주를 아버지가 데려가 버리고 선화공주는 자기를 죽일 듯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배신당하는 느낌이 들었겠죠. 무왕이 신라를 602년 공격합니다. 남원에 있는 암학성이라는 성입니다. 몇만 명을 동원합니다. 선화공주는 또 아시다시피 진흥왕의 증손녀였습니다. 아까 말했죠. 진흥왕의 귀신 같은 진흥왕의 손녀 딸들에게 그 사랑의 감정을 빼앗아 주세요. 완전히 그 말 그대로 된 겁니다. 그러면은 선화공주의 언니인 선덕여왕은 어떠냐? 선덕여왕도 성적으로 보통 문제가 아니었던 것으로 나옵니다. 성적으로 보통 문제가 있는 여인이었어요. 우선 그건 내가 다음 강의에 집중적으로 설명드리겠지만 그녀의 한 가지 예만 드렸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갈문왕이라고 나옵니다. 이 사이에 아이를 생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갈문왕을 고유명사법으로 풀어보면은요, 음은 마시다 음입니다. 갈문왕은 그냥 직책이고요. 그러니까 선덕여왕은 남편과 아마도 방을 같이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갈문왕은 술이나 마시며 지냈을 것입니다. 이 사실은요, 당나라까지 소문이 났어요. 선덕여왕이 우리로 말하면 정상적인 여자가 아니라는 게. 당나라 황제가 벌나비가 날아들지 않는 모란꽃 그림을 그려서 선덕여왕에게 보냅니다. 선덕여왕이 나를 놀리는 것이다 그랬어요. 선덕여왕은 여자도 아니다. 이러한 뜻을 담았던 것입니다. 선덕여왕 역시 진흥왕의 증손녀입니다. 또 진덕여왕은 아예 시집조차 가지 않았습니다. 진덕여왕 역시 진흥왕의 증손녀였습니다. 선덕여왕과 진덕여왕의 이 얼음장같이 참 마음으로 인해서 신라 왕실에서는 후손을 볼 수가 없게 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성골의 혈통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선덕여왕이 사망하니까 진덕여왕이 있고, 진덕여왕이 사망하면은 또 다른 성골이 의외할 텐데, 성골이 끝나버리니까 진골인 김춘추가 왕위를 잇게 됩니다. 신라 왕위 승계의 법도까지 붕괴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진평왕에게 아들을 낳아달라고 했던 비영난가가 뜻하지도 않게 엄청난 정반대의 역사적 변화를 부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향가가 가진 역사적 의미를 찾다가 비영난가가 가진 역사적 깊은 뜻을 저는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백제와의 전쟁을 불러오는 시작점이 바로 비영난가였고, 신라 왕통 계승의 혈통 변화를 불러온 것도 비영난가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이야기를 마치 영화 같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나 비영난가, 백제와의 전쟁 발발, 삼국유사에 실린 선덕여왕 직위삼사 이야기, 또 그와 연관된 지귀가라는 향가, 요석공주의 향가, 헌화가와 해가 등등등 이런 일련의 모든 기록들이 역추적대에서 찾아낸 비영난가 풀이와 아주 맥이 일치하고 있었습니다. 이련 스님께서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계셨고, 그 의도에 따라서 삼국유사를 집필하지 않으셨을까? 저는 이런 의심을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련 스님께서는 이런 내용의 이야기를 써놓고는
그 삼국유사에 뭐라고 또 써놓았느냐? 기편이라고 해놨습니다. 기하고 이상하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삼국유사 배우시면서 기라고 한 내용 중에 여러분께서 하기에 기라고 할 만한 게 있었습니까? 바로 이런 내용,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 기가 아닐까요? 기. 혹시 삼국유사의 기사관이, 춘추필법이 아닌 기사관이 김부식의 삼국사기와 같은 편찬 기준이 아니고 이러한 내용이 바로 향가가 이러한 기이한 변화를 불러왔다. 이러한 것을 의미하지 않았을까요? 다빈치 코드라는 아주 유명한 영화가 있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들 속에서 그 속에 숨겨진 비밀을 추적하다가 기독교의 역사를 바꿀 비밀과 마주치게 된다. 이러한 미스터리 영화입니다. 만일 저의 이러한 대담한 가정과 풀이가 맞는다고 한다면 향가 속에 우리의 역사를 뒤바꿀 만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숨겨진 이 비밀을 향가 코드라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향가 코드를 풀어가면서 디코딩이라고 하죠. 향가 코드를 풀어가면서 이러한 저희의 가설과 대담한 풀이가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입증해 보이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이 비영란과 저주의 향가가 불러온 선덕여왕의 비밀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